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없이 100% 독학으로 필기 합격한 비법부터 실기 준비 과정, 시험 준비 꿀팁과 시험 장비할 특징, 총 비용 정리, 최근 1년 기출 메뉴, 교시별 가장 많이 나온 메뉴 정리본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낱낱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명 한식조리기능사 A to G.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왜 따게 되었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웬만하면 다 집에서 해먹거든요. 요 배달 음식은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켜 먹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왕이면은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요리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마침 딱 작년부터 청년 자격증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이랑 올해만 일단 시범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이게 예산 소진되면 이제 마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뭔가 빨리빨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냅다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단 저지르고 그 해결은 미래의 저한테 맡겨두는 편이거든요. 미래의 제가 잘 해낼 거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냅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맨날 회사 집 이렇게만 다니니까 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번 따두면 이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가 언제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쓸모가 있는 거니까 이참에 자격증 따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 필기는 진짜 완전 100%찐 독학을 했습니다. 저 책도 안 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무료 자료들 이런 거 프린트 해가지고 그렇게만 이제 딱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필기 공부로 인해서 막 엄청난 지식을 쌓겠다? 이런 생각 절대 없었고 그냥 시험을 합격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턱걸이로 그냥 이 시험 합격만 하면 된다. 필기 통과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 사기에도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문제은행 방식으로 이제 문제도 출제될 텐데 굳이 책을 사서 돈을 또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료 자료로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필기는 진짜 딱 3일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짜 막 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벼락치기를 했는데요. 제가 공부했었던 자료나 강의, 뭐 순공 시간 이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말 세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 합격률이 40%예요. 생각보다 낮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들 너무 만만히 봐가지고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포함해서 너무 시험을 만만하게 봤었던 거예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남더라고요. 이 3일을 공부했는데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좀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공부한다면 좀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그래도 기간을 잡고 여유 있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3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보러 가는데도 약간 심장이 좀 두근거리긴 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공부를 한다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필기는 제가 다행히 한 번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2024년 1월이에요. 1월에 합격하고 나서 이게 2년 안에 자격증을 따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필기 합격한 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실기를 따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올해 실기를 이제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이것도 독학을 하느냐? 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필기도 독학으로 땄으니까 실기도 한번 독학으로 따볼까?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저처럼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본업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집에서 혼자 준비하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뭐 조리도구 세팅도 해야 되고 막 시간도 재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걸 퇴근하고 와서 이걸 다 한다? 그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았고 학원에 가면은 정보 공유도 바로바로 되고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퇴근하고 제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하면 의지가 너무 약해져. 근데 학원은 이제 어쨌든 등록을 했으니까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다녀본 입장에서 학원만 다녀도 너무 벅차요. 퇴근하자마자 막 저녁도 못 먹고 막 학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수업 듣고 끝나면 밤 10시예요. 그리고 막 집에 서둘러 와가지고 뭐 대충 뭐 좀 챙겨 먹고 그날 사용한 행주 같은 거 이제 빨고 얼른 씻고 빨리 자야 돼요.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틈나는 대로 이제 레시피 외워야 되지, 칼질 연습해야 되지, 뭐 키친타올 접어야 되지 막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만 다녀도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쁘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그냥 학원을 다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독학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랑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랑 거의 99% 똑같아요. 유튜브 내용이. 그래서 그것만 잘 보고 공부하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료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시험과 똑같이 이제 세팅을 해서 시간도 다 재가면서 중요 포인트들 다다다다 맞추면서 막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시간적인 효율과 돈적인 효율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학원을 추천드리자는 거지.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재료 사가지고 뭐 혼자 독학하실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저처럼 직장인이신 분들은 학원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원을 얼마나 다녔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총 2달간 학원을 다녔고 화, 목, 주 2회, 하루 3시간, 총 20회 수업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해서 등록을 했고 학원비는 275,2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랑 교재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그 이외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총 비용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배움 카드로 수업을 들으면 최소 80% 이상은 꼭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약간 교통카드 찍는 것처럼 이제 출결 관리를 꼭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퇴근하자마자 학원에 막 달려가도 한 5분? 8분 정도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막 타이트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앞뒤로 10분까지는 또 봐줘요. 그리고 뭐 약간 학교처럼 뭐 결석이나 병결이나 이런 것들을 몇 회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출석이 인정되는 게 엄청 막 타이트하고 막 빡빡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그냥 의지만 잘 있고 매번 그냥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면은 그냥 누구나 다 수료할 수 있는 수준의 출결 관리였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들이랑 상하이 여행을 계획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딱 한 번 수업에 빠지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 올 출석했습니다. 학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반은 선생님 한 분에 학생 8명이 있었어요. 보통 나이대는 10대 1명, 20대는 저 포함 2명 있었고요. 한 40대 1명, 그리고 한 5, 60대 보이는 분들이 한 4분 이렇게 계셨어요. 수업 진행 방식은 일단 칠판에다가 이제 그날 배울 요리들을 레시피를 쫙 써주세요. 또 그걸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선생님이 시연하는 거를 다 같이 봐요. 그럼 그때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막 여기선 이 부분 조심해야 되고 요거 조심해야 되고 막 여기는 이거 미리 밑간해놔야 되고 이렇게 그 디테일한 걸 알려주실 때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자유롭게 해도 되고 뭐 시간을 재고 해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학원 수업이 몇 번 안 남았을 때쯤엔 이제 진짜 시험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시험 접수가 빡셉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시험을 볼 수 있는 횟수가 많이 없어요. 상시 시험이라서 이거 바로바로 금방금방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상시 시험이지만 이게 이전 시험 결과가 나와야 다음 시험 접수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마저도 시험장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수도권 기준으로 뭐 서울, 수원, 안산, 인천 이렇게 4군데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일정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시험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험장마다 보는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날짜 중에서 이 시험장별로 시험을 보는 거고 근데 또 이게 평일에만 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주말 시험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직장인들은 주말에만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일만 시험이 있는 그 시험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막상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접수가 생각보다 빡세요. 그래서 진짜 딱 오픈 시간 맞춰서 딱 옆에 서버 시간 켜놓고 정말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정말 딱 들어가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 접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학원에 다닌 어머님은 3분 뒤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원도 강릉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 접수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장별로 또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알아본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서울 회경동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한 타임에 최대 60명이 같이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심사위원도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지하 1층에 매점이 있어서 이제 혹시 놓고 온 준비물이나 필요한 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고 또 매점 사장님한테 혹시 전 타임에 어떤 메뉴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다만 여기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다, 심사위원이 많다 이런 단점이 있는 대신 매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은 안산역에 있는 시험장인데요. 여기는 한국요리학원인가? 그 요리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에 16명 정도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심사위원도 많이는 없고 또 조리대가 조금 작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라고 알고 있고 수원 시험장은 수원과학대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주차 공간도 넓고 조리대도 크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여기는 화구가 토치형 화구로 알고 있어요. 이 가스레인지 화구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쓰는 진짜 막 이런 토치형 화구여가지고 살짝 이제 손에 익히는데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연습해보는 시간을 준다고 해요. 뭐 한번 불도 켜보고 불 조절도 해보고 뭐 연습할 시간은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시험 접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실기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출퇴근길에 레시피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외웠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용도로 유튜브 영상도 틈틈이 봤는데요. 저는 주로 마스터 박사부님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생선 손질 이렇게 하고 하면서 머리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연습용 재료를 사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서 아예 칼질이 서툰 건 아니었지만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속도를 높이고 이게 손에 익도록 이제 빨리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제 메뉴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 숙문사라고 검색하면 숙문서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모든 조리 과목들 실기 출제 메뉴들이 날짜별로 싹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건 서울 희경동 시험장 출제 메뉴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지 체크해보고 좀 자주 나오는 메뉴들이나 짝꿍으로 나오던 메뉴들 레시피를 조금 더 꼼꼼하게 숙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험장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출제 메뉴들을 엑셀로 싹 정리했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된 메뉴들 교시별로 정리해놨으니까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제가 막 인터넷으로 후기를 막 찾아봤는데 맨 아침 첫 타임, 8시 반 타임이 비교적 쉬운 메뉴가 나온다 이런 카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징어나 생선 같은 것들 해동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부터 해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메뉴들은 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카더라라서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8시 반 타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8시 반 타임이 제일 빨리 마감돼요.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에요. 다들 이런 소문을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기시험 준비물들은 저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챙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준비물 챙길 때 여분 그릇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요. 이게 시험장마다 준비된 그릇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메뉴마다 사용하는 그릇의 모양이나 크기,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메뉴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릇을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냄비나 후라이팬도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시험 보러 갔었을 때 후라이팬이 설거지가 안 되고 그냥 기름 찌든 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냄비랑 후라이팬을 따로 챙겨가긴 했는데 만약에 안 챙겨갔으면 뭐 시험을 볼 때 갑자기 뭐 설거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후라이팬, 냄비 이런 것들은 챙겨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정 비닐봉지 같은 거 가져가서 뭐 사용한 행주나 이런 것들 바로바로 안 보이게 숨겨놨었던 것 같고
또 수저통 사용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잘 정리해놨고, 그리고 산적 꼬치 같은 것들은 좀 미리 손질을 해놨었고, 키친타월도 미리 다 이제 접어서 이제 준비를 해갔습니다. 저는 뚜벅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물들을 다 캐리어에 담아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캐리어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큰 탑보링백 같은 거를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캐리어 안에 있는 거를 이 탑보링백에 다 넣어준 다음에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서 넣고 빼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주차 공간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차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려면 복장 규정도 있는데요. 긴팔 조리복에 긴 바지, 앞치마, 조리모, 마스크 이렇게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조리복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 그냥 빨고 바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다림질로 좀 깨끗하게 좀 빳빳하게 해가지고 다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스크는 이제 덴탈 마스크도 괜찮았어요. 저 실제로 시험 보러 갔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7부? 한 9부 정도 되는 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시험장 그 당일에 알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한여름에 시험 보는 거 너무 더우니까 차라리 겨울에 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치마도 그냥 이렇게 질끈 이렇게 동여 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셰프님들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예쁘게 매야 되거든요. 앞치마 매는 영상은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레시피 다 외워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레시피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1가제 재료, 2가제 재료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같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정된 시간 안에 조리 순서에 맞춰서 착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시피를 정확히 알고 순서에 맞게 착착착착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본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양념들이 그냥 쟁반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냥 그 한식 조리 기능사에 필요한 양념들이 그냥 다 제공이 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더덕구이에 후추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후추를 넣으면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학원에서는 재료나 양념을 정말 딱 그 수업에 필요한 것만 딱딱 주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본 양념이 다 주어지니까 아 이거 고추장 넣었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레시피를 미리 잘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시험지 뒷장에 지급 재료 목록을 보면은 아, 이 양념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스푼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출퇴근길에 이제 양념들 몇 스푼인지, 뭐 이 메뉴별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시험 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학원 수업이 끝나는 그 주에 바로 신청을 해서 한 번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시험 접수 자체를 못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을 접수해가지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둘 다 서울 휘경동에서 시험을 봤고요. 첫 번째는 10시, 두 번째는 8시 반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휘경동에 도착을 하시면은 4층으로 가시면 시험장이 있거든요. 따로 탈의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편한 곳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면 되고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수험표는 필요 없었고 신분증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시험 자리를 번호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거 번호 뽑은 거를 여기 뒤에 목 뒤에다가 집게로 이제 딱 걸어뒀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제 번호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번호 뽑을 때 이 통이 이 손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뭐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이 아래 시야로 구멍이 너무 크니까 번호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뽑으실 때 살짝 좀 앞번호 쪽을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막 번호를 이렇게 찾는 건 안 되지만 그냥 딱 손을 넣었는데 이 아래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번호가. 그럼 그때 이제 조금 작은 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앞자리에 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앞자리가 제출 때랑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냥 맨 꼴찌로 번호를 뽑아가지고 그냥 남은 자리가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말 맨 뒤에서 시험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다가 이제 시험장에 입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번호 순으로 입장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번호에 맞춰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재료가 보여요. 그러면 아, 오늘 이거가 나오겠구나. 재료만 보면 이제 딱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번호를 이제 찾아서 가서 딱 보면은 도마 위에 시험지가 딱 이렇게 2장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오늘 메뉴랑 이제 조리 순서 같은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사회자분이 설명을 엄청 길게 많이 해주세요. 그때 진행요원분의 안내 잘 따르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오늘 레시피 이거니까 이거 먼저 하고 조리 순서를 착착착착 이제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시험지는 그냥 앞에 집게에 꽂아두는 데가 있어가지고 계속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면으로 할지 뒷면으로 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레시피 요거 조건을 볼지 아니면 지급 재료 목록을 볼지 요거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딱 놓고 이제 계속 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정리할 시간을 3분을 주세요. 진행요원분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물 정리하세요 하면은 이제 갖고 온 거 막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다 각자 갖고 온 거 착착착착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준비물 정리 시간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재료 꺼내놓을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 입장할 때는 이 긴 팔인 걸 확인하기 때문에 다 이게 굳이 팔을 걷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이제 팔을 걷으시면 돼요. 앞쪽에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시간이랑 남은 시간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요리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예측하고 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 인정을 어디까지 해주는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접시를 들면인지 아니면 복도에 나와서 이동 중인 것까지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 커튼이 닫혔을 때 거기 미리 놨는 것까지 인정을 해주는지 이게 시험장마다 감독관마다 그 인정해주는 범위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이 한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제출하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인정인지 잘 살펴보고 진짜 제출 한 1분 전에는 가서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이외에는 그냥 감독관님의 지시에 잘 따르면은 크게 뭐 미리 알고 가야 될 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시험 봤었을 때 생선전이랑 제육구이가 나왔어요. 진짜 생선 전만은 안 나오길 바랬는데 딱 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그랬고 제가 상하이에 딱 여행 갔다 오느라고 딱 한 번 서울 빠졌는데 그때 메뉴가 딱 제육구이였어요. 그래서 딱 안 해본 메뉴였는데 그거를 딱 해야 되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이미 재료를 이제 준비물을 꺼내는데 요리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베인 거예요. 제가 학원을 20대 다니면서 손 한 번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요리를 하다가도 아닌 그냥 준비물 꺼내다가 손이 배가지고 막 피가 나가지고 막 데이밴드랑 이거 씌우개로 응급처치를 하고 시험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자신도 없고 막 포를 뜨는데 포가 막 다 이렇게 벗겨지고 막 해서 그냥 이거는 난 망했다. 그냥 첫 시험에서 그냥 이거 그냥 떨어졌다. 그냥 그거를 딱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니나 다를까 똑 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는 오징어 볶음이랑 두부 젖국찌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자신 있는 메뉴였죠. 그래서 이거 됐다, 이거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좀 컴다운하고 진짜 정말 거의 안성재 셰프님 마냥 정말 미슐랭 스타 셰프 마냥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더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3cm, 4.5cm 이런 센치도 딱딱 맞추려고 했고 최대한 실수 없이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오징어 껍질을 막 벗기려고 하는데 막 옆에서 심사위원분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 이거 벗겨가지고 이제 막 칼집 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살짝 그 부담스러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두 메뉴는 정말 정확하게 레시피를 알고 있었고 자신 있는 메뉴였기 때문에 이제 낼 때부터 이거 합격이다 딱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와. 그리고 시험 꿀팁을 좀 알려드려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내 손가락 마디의 길이를 미리 재놓으시는 거예요. 한식은 이 센티미터의 싸움이잖아요. 요즘은 뭐 칼이나 계량 스푼 이런데 다 자아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셔도 되지만 어쨌든 우린 이거는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관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계속 이거 센치를 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걸 하나하나 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때 이제 손가락 마디의 길이를 재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대면서 이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가 4cm, 여기가 5cm, 여기가 1.5cm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보면서 그냥 바로 4cm, 5cm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하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별로 몇 cm로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요구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외우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말자예요. 한식에서는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학원에서도 느낀 게 진짜 막 주부 경력 30년, 40년 되신 어머님들도 시간이 부족해요. 어느 대학교에서 조리장으로 일하고 계신 어머님도 시간이 부족해요. 한식에서. 어떤 메뉴는.
그만큼 한식에서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막 너무 신중하게 막 몇 센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을 믿고 그동안 내가 연습해온 걸 믿고 그냥 착착착착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비빔밥, 뭐 구절판, 잡채 이런 것들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잡채는 그냥 제출만 해도 합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대표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메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5cm, 5cm 이렇게 맞추고 있을 거 없이 그냥 탁탁탁탁탁 해서 그냥 빨리빨리 제출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얼마 들었는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학원비 27만 5,200원 들였고요. 여기에 모든 재료비나 교재비가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그 다음 준비물 비용인데요. 맨 처음 학원에서 필수 준비물을 샀어요. 긴팔 조리복, 앞치마, 거즈, 행주, 계량컵, 계량 스푼칼. 이렇게 해서 63,500원이 들었고요. 석쇠 3,760원, 접시 12,140원. 다이소에서 이제 삼색 접시 하나랑 도마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 깔아서 3,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지하 매점에서 조리모랑 머리망을 사서 5,900원이 들었습니다. 이 머리망을 이제 머리가 기신 여성분들은 해야 된다고 매점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물 비용은 총 88,8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험 접수비인데요. 청년 국가기술 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50% 감면을 받아서 필기 7,250원, 실기 13,450원으로 제가 2번을 봐서 총 시험 접수비 34,15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연습하려고 재료를 좀 샀었어요. 그게 55,580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식 조리기인사 자격증을 따는데 총 든 비용이 448,730원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았나요? 제가 내일 배움 카드로 학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총 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가지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식 조리기 인사 준비하면서 정리해뒀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최근 1년 기출 메뉴 정리본, 레시피 정리본, 준비물 리스트 등등 제가 정리해놨던 모든 자료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제가 정말 오래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정말 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었던 점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제가 자세한 시험 후기 같은 것들은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거 정보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요리하는 영상은 많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남은 올해 안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놀면 뭐니 뭐라도 해야 돼 도전하고 또 부딪혀 쉬는 건 사치 지금은 달릴 때 될 때까지 try